형님, 명을 내리시옵소서. 소장들이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나가서 적군들을 격퇴시키겠사옵니다. 경고망동 말게. 저들은 우리 군사들의 철통 같은 방비를 뚫고 황도까지 진격해온 거란의 최정예 선봉군이다. 저들이 우리 고려 땅을 침공한 저희가 무엇인지 알아본 연후에 격퇴를 시켜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천하에 죽일 놈들 같으니 항복을 안 하니 오랑캐 장수놈 따위가 감히 고려의 황실과 조정을 기망하고 있지 않는가? 최충원의 뜻과는 달리 전라는 종식될 징조를 보이지 않았다. 거란군은 고려의 전역을 휩쓸며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고 심지어 황도 부근까지 진격하여 대종 황제의 순능까지 도굴하는 실정이었다. 고려군은 후군병마사 김추려의 뛰어난 활약으로 몇몇의 승전은 거두었지만 수만의 거란군에 맞서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거란군이 파죽지세로 고려를 휩쓸던 전황은 최충원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당시 최정예군이었던 우봉 가문의 가병들을 출전시키지 않았던 까닭도 있지만 당시 고려의 양수척들이 거란군의 첩자 노릇을 자임하여 거란군이 고려의 지리를 모조리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장을 하고는 황궁에 들어 황제를 아련할 수 없으니 무장을 해제하라 이르라. 고려는 예의를 중히 여기는 나라이니 고려의 예법을 따르라고 전하라. 몽고는 거란을 격퇴시켜준 이를 내세워 고려와 형제국의 관계를 맺기를 요구했고 고려로서는 당시 팽창하던 몽고의 위세를 알고 있었기에 몽고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도 힘도 없었다. 네, 누구는? 문화시중, 날 알아보시겠소이까?
넌 그렇소. 내 황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난신적자들의 전행을 척결하여 기울어가는 고려의 국운을 바로잡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거병을 하였던 최충원이. 당치도 않다. 내가 최충원이군. 너는 어찌 나를 참칭하는 것이다. 노인장께서는 최충원이 아니오이다. 뭐라? 내가 최충원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이니? 노인장은 한 줌도 안 되는 권세를 움켜쥐려는 야심 때문에 거병의 대의를 배신한 후한무치한 죄인이오이다. 두 분 황제를 창검으로 폐위시킨 대역 죄인이오이다. 조정과 군부를 움켜쥐고 황실을 겁박한 난신적자이오이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은 탐욕스러운 권신이오이다. 나라의 존망이 유급에 처한 전란 중에도 자신의 권세만을 지키려던 소인배이오이다. 노인장은 최충원이 아니라 이 나라 황실과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늙은 난신적자일 뿐이오이다. 당치도 않다. 내 구국의 결단으로 금강야차를 척살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금강야차의 반역에 무너졌을 것이다. 내 나라를 위한 대의멸친의 피를 토하는 충정으로 충성 진지를 날패했다. 또한 내 지난번 전란 중에 황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 나라의 황실과 사직은 오랑캐들의 말발구에 짓밟혀 진즉에 망했을 것이고, 내 놈의 어찌 날 질타하는 것이. 임종을 앞두고도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다니 참으로 가련하구리. 몰라. 노인장, 금강야차 삼부자를 척살하였을 때 최충원을 환호하던 백성들의 뜨거운 함성을 잊으셨소이까? 네, 그때 황실과 조정을 모조리 도룡내고 스스로 황제의 용상에 올라야 했소이다. 나 최충원이 황제가 되었다면 거병의 초심을 내던져 버리고 충의로 결의를 맺었던 거병의 동지들을 무참히 참살하지는 않았을 것이오. 네, 문신 귀족들과 결탁하여 황실을 겁박하고 굶주린 백성들, 만조이 같은 천노들의 열망을 짓밟는 더러운 난신적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오이다. 비록 1000명을 거역한 대역죄인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처형을 당했을지언정 권세의 단맛에 취한 병약한 늙은이로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이오이다. 네, 세월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스스로 황제에 올라 거병의 대의를 이룰 것이군. 참으로 원통하구려. 참으로 원통하구려.
1219년 김유원년 9월 임자일에 무소불위의 권세로 20년 동안 고려를 전제하던 최충원이 향년 71세로 졸하였다. 최고 권력자의 죽음 앞에 만조백관은 소복을 입고 애도했으며 최충원의 장례는 황제의 장례식과 같았다고 기록돼 있다. 최충원, 본관은 우봉으로 상장군 최원호의 장남이다. 1197년 최충수, 박진제 등과 거병하여 당대 관신 이의민을 척살하고 명종 황제를 폐위시켰다. 거병의 주동자였던 동복아우 최충수와 고륙 상정을 벌여 권력을 장악한 뒤 20년 동안 두 분의 황제를 폐위시키고 정적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등 철혈 독재로 고려를 통치했다. 최충원이 이전의 무인 권력자들과 달랐던 점은 문신들을 탄압하고 적대하기보다 그들을 대거 등용하여 통치 질서 속에 편입시켰으며 자신의 권력을 최후에게 세습시킬 만큼 권력을 공고히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충원 또한 다른 무인 권력자와 마찬가지로 황실과 백성을 위한다는 거병의 명분을 내세워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난신적자의 전횡을 휘둘렀다. 편복 차림에 일산을 쓰고 황궁 출입을 했는가 하면 거란의 침략 때 당시 최정예군이었던 자신의 가병들을 출정시키지 않고 권력을 보유하게 하여 백성들의 지탄과 원성을 받았다. 최충원 사후 권력은 장남 최우에게 세습되고 최우의 권력은 이후 그의 아들 최항에게 세습되고 또다시 최희에게 세습되어 고려 최대의 국가적 위기였던 대몽항쟁을 이끌게 된다. 정통계성을 표방한 묘청 세력이 진압된 지 35년 뒤인 1170년 경인년 당시 문신 귀족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무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다. 이의방과 이고, 채원 등은 당시 군부의 수장이었던 정중부와 의기투합하여 고제사에서 거병하여 문신들을 도륙내고 권력을 장악한다. 이의방은 의종 황제를 폐위시킨 뒤 명종 황제를 옹립시켰고 그 후 거병을 주동했던 이고와 채원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다. 이의방은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간택하여 황실과 사돈을 맺는 등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둘렀으며 의종보기를 내세워 반란을 일으킨 김보당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의민을 보내 의종 황제를 시해했다. 의종 황제의 시해는 조정과 군부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의방은 서경유수 조위총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노리던 정적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게 암살당하게 된다. 정중부는 노회한 정치력으로 의종 황제를 복권시키는 등 조정과 군부의 화해를 도모하는 한편 서경 반란을 진압하고 망이, 망소의 형제의 봉기를 비롯한 백성들의 봉기를 수습하여 권력을 장악했다. 칠순의 문화시중에 오른 정중부는 명종 황제로부터 궤장을 하사받아 치사를 미연하는 등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정중부의 아들 정규는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면서 황실과의 혼사를 강압하는 등 공공연한 횡포를 자행했고 정중부의 사위 송유인은
매관매직과 청탁뇌물로 치부하는 등 정중부 정권의 전횡과 부패는 극에 달하게 된다. 당시 정중부 부자의 전횡에 분노하던 26세 청년 장군 경대승은 3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궁을 월담하여 정중부와 정균 부자 그리고 사위 송유인을 참살한다. 경대승은 아버지 경진의 사후에 청주 전답을 모조리 돌려주었을 만큼 청렴한 인물로 당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거사 이후에도 권력을 경계하여 관직에 나가지 않았기에 백성들의 전폭적인 추앙을 받았다. 경대승은 황실의 정통성을 세우려는 충정으로 의종 황제를 시해했던 이의민과 적대했으며 조정을 경인년 무신정변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천명했다. 경인년 거병으로 옹립된 명종 황제는 경대승을 끊임없이 경계했으며 배척했다. 경대승은 황제의 신망을 얻지 못한 채 30살의 나이로 병사하는 비운을 맞게 되고 명종 황제는 무신정변을 극복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된다. 경대승의 적대로 서라벌에서 기회를 엿보던 이의민은 경대승의 돌연한 죽음으로 무주공산이었던 황도로 올라와 권력을 장악한다. 수금장수였던 아버지와 사찰 전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된 이의민은 우리 역사 최초의 전민 출신 최고 집권자로 기록된다. 이의민은 권력을 장악한 후에도 전출이라는 신분적 족쇄와 황제를 시해한 대역죄인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의민은 이후 권력에 안주하며 신도 재상이라 불리울 만큼 전횡을 휘두르게 된다. 이의민은 경인년 무신정변 당시 문신들을 가장 많이 참살했던 것으로 기록될 만큼 출중한 용력과 포악한 성정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아들 3형제 중 이지영과 이지광은 아버지의 용력과 잔혹한 성정을 물려받아 패양무도한 소행을 저질러 쌍도자로 불릴 만큼 악명이 높았다. 이의민의 장남 이지수는 김삼희의 반란 때 반란군과 내통했는데 이는 이의민이 고려의 최고 권력자인 동시에 신라 부흥 세력과도 긴밀한 관계를 취하고 있었고 은밀히 황제까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의민은 서라벌 부근의 미타산으로 내려가 있던 중 최충원과 최충수 형제가 이끄는 결사대의 불의의 기습을 받고 쓰러지고 아들 3형제와 측근들 또한 제거된다. 최충원을 비롯하여 이의방과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등의 무인 권력자들은 황제를 갈아치울 만큼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렀으면서도 스스로 황제에 오르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특히 두 분의 황제를 폐위시켰고 이후 4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시켰을 만큼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할 철옹성 같은 권력을 구축했던 최충원이 황제의 용상에 올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 무인 권력자들은 정적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흔들었으나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안목과 경륜이 부족했다. 그들은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거병했지만 권력을 얻은 뒤에는 국정을 쇄신하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기보다는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고
가문의 부귀영달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황실과 혼인을 맺으려고 애썼으며 기존 고려의 기득권 세력인 문신 귀족들과 화합을 도모했고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당시 금나라 황실과의 유대를 강조했다. 무인 권력자들의 이런 모습은 이후 조선을 개창한 무인 권력자 이성계와 대비된다. 이성계는 당시 개혁 세력이었던 신흥 사대부와 손을 잡고 기존 문신 귀족 세력과 친원파, 사찰 세력이 독판치던 구질서를 타파하여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원명 교체기의 곤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원의 새로운 패자로 떠오른 명나라와의 친교를 택하였기에 새왕조 개창이 가능했던 것이다. 무인 정권은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는데 당시 망이 망소의 형제 명학소 봉기와 최초의 신분해방운동이었던 만적의 봉기를 비롯해 각지의 백성들이 무인 정권에 항거하여 끊임없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렇듯 권력에 저항한 민중들의 봉기와 고려 무인들의 기계는 이후 대몽항쟁에서 세계 최강의 몽고 군사를 맞아 반백년이 넘게 저항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족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원동력이 됐다. 무인 정권 시대는 우리 역사의 어두운 권력의 시대인 동시에 민중들의 역동적 저력을 보여준 시대였다.